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은 식신 다자는 상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식신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이겠죠. 그러면 목에게는 화가 식상, 화에게는 토, 토에게는 금, 금에게는 수, 수에게는 목이 식상이 됩니다. 자세하게 일간별로 본다면 갑일간에게는 병화, 사화가 식신입니다. 병일간에게는 무토, 진토, 술토가 식신입니다. 무일간에게는 경금, 신금이 식신입니다. 경일간에게는 임수, 해수가 식신입니다. 임일간에게는 간목, 인목이 식신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일간이었고 일간의 식신은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 다자라는 것은 사주에 식신이 많다는 것이겠죠. 어디 한번 수일간의 식신 다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가정하든지 우선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것이 제일 상상해 보기 쉽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식신맨이죠. 그러면 식신다자, 그러니까 식신이 과다하니 상관이 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상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고양이가 많다고 호랑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이 맞을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각자 부여받은 팔자를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를 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법들로 팔자를 읽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풀어보다 보니 어라? 이 사람의 성격, 사회성, 재물, 이성에 관한 것들이 관법처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외사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식신다자는 상관이 된다는 말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사주는 디지털 1 플러스 1은 2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으로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분들의 관법이 많기 때문에 관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서는 절대 자신들의 관법, 지식을 모두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돈도 썼을 것이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그런 지식을 오픈한다는 것은 위험한 요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분을 고르세요. 선생님을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연락을 해서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시는 방법은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영상 아래편에 보이는 오픈 채팅을 누르셔서 연락 주시면 되고, 핸드폰이시라면 영상의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후에 아래에 보이는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공부든 상담이든 연락 주시면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추가로 초사부는 어떤 사람인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식신다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는 음양 오행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관도 오행별로 다 다릅니다. 게다가 팔자에 식상만 가지고 있기도 힘든 것이죠. 아까 같은 식신만 7개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식신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발현되겠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식신 다자가 되려면 식신이 정확히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냥 식신만 비교를 해 본다고 해도 차이가 큽니다. 임일간의 인목과 계일간의 묘목은 같은 식신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인목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곧바로 활용한다면, 묘목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나 일에 매진해서 전문성을 기르려고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식신이라고 해서 상관처럼 행동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어요. 상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직,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기술자 같은 직업에 식신은 못 가냔 말이죠. 반대로 상관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회사에 다니지 못할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주위에 어떤 육친이 있는지, 어떤 오행이 있는지, 또 어떤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 중에서 어떤 글자를 쓸 것이며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많은 분들은 내가 상관이 되는 건가? 상관이면 안 좋은 거라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시간에 본인의 단점을 고치는데 노력하세요. 무슨 개운한다고 금목걸이라든지 행운 팔찌를 사고 부적을 사고 개명을 한다는데 돈을 쓰지 마시고 성격, 행동,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점을 고치고 부적이나 팔찌 살 돈으로 주위에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개운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러면 식신다자는 어떤 스타일일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극단적인 식신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식신이 엄청나게 많구나. 반대로 식신 이외에 재성, 관성, 인성, 비겁이 없구나입니다. 재성이 없으니까 식신이 나아갈 지향점이 없습니다. 즉, 만들어내고 표현해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확실한 목표점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일만 벌리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성이 없으니까 규범, 규칙, 룰 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적어질 수 있고 조직 사회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성이 없으니까 나의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깊은 고뇌가 없이 나오는 창작물이니까 그 깊이가 옅을 수 있겠죠. 비겁이 없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신다자는 식신이 많아서 생기는 특징도 있겠지만 반대로 없는 것들로 인한 특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신다자의 행동을 옆에서 봤을 때는 마치 상관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식신다자라고 해서 또 운의 흐름을 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 환경이 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식신다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